그런데 요즘 김 회장에겐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재선충 때문에 지금 뭐 포항 쪽으로 이쪽으로는 재선충이 아주 심각하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면 혹시나 재선충 저럴까 봐. 아주 작은 벌레가 소나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치사율 100%, 소나무 재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와 북방수염 하늘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선충이 처음 발견된 부산 금정산. 소나무의 기생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재선충이 부산시 동래구 금정산 일대 소나무 500그루를 일본에서 들여온 목재를 타고 들어왔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매개충인 하늘소가 소나무 새순을 갉아먹을 때 재선충 유충이 나무 속으로 침입하고 번식하는 과정에서 소나무는 고사합니다. 이 고사목은 재선충의 근거지가 되고 유충은 나무 속에서 계속 성장합니다. 그 뒤 매개충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며 재선충병이 급격히 확산되는 겁니다. 솔섬 하늘소가 결국은 자기 아이를 키우는 장소가 폐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폐목의 관리가 중요한데 숲가꾸에서 생산된 대규모의 폐목이 숲밭에 그냥 있지 않습니까? 무한전으로 방치해 놨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 문제는 불나면 완전히 불쏘시개가 될 것이고 그래 대형 산불 됐죠. 두 번째는 바로 재선충은 가장 활발한 번식에 겨울 동안에 보내고 자식을 키우는 공간입니다.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이 가장 심각한 곳은 바로 경상북도입니다. 재선충병이 심각한 포항의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경상북도 전체 중에 제일 심한 곳이 이제 포항입니다. 포항이고 전체 이 재선충의 확산 추세를 보았을 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재선충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제에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 이거를 그렇게 정책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재선충 확산이 더 많은 돈이 들어가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쉽지가 않다. 서울 춘천 고속도로 주변도 손을 쓰기 힘들 정도입니다. 강원도 춘천은 몇 년 전까지 청정 지역이었지만 재선충이 다시 급속히 번졌습니다. 지금 기자님 보시기에도 되게 심각하죠. 주변 삥 둘러보시면 모든 산이 다 울긋불긋할 겁니다. 지금 여름에는 초록초록해야 되는데 붉은색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7, 8년 전 그때쯤부터 어쩌다 하나씩 이렇게 눈에 띄었었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초기에 방제를 잘했어야죠. 근데 그 다음부터 이게 워낙 번식력이 좀 높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모든 침엽수들이 거의 다 이제는 고사하게 된 시점입니다. 남해안 섬 지역은 확산세가 더욱 심각합니다. 고유의 푸른색을 잃은 곳도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지금은 섬이 거의 재선충이 다 왔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저쪽에 한산도 쪽으로 보고 있는 발포에서 외선포 쪽은 최초로 이제 재선충 작업을 한번 했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때가 거의 이제 절정기로 번졌던 모양이라 이 섬 자체가 완전히 그냥 벌개지다시피 했거든. 1988년 부산에서 처음 시작된 소나무 재선충병. 서쪽인 호남과 충청,
경기도와 강원도 동해안까지 특히 북부 지역은 잣나무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5년 전 40만 그루 수준이던 제선충병 피해목은 잠시 주춤했지만 2022년에는 다시 100만 그루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실제 감염목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문제는 제선충의 확산 속도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못 잡는다고 봅니다. 방제를 하는 속도보다 퍼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민족의 상징 우리 소나무가 소나무 제선충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껏 산림청은 소나무 제선충병을 완전히 잡을 수 있을 것처럼 국민들에게 홍보해 왔습니다. (5년) 안에 제선충을 완전 방제하겠다는 대규모 결의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제선충병 방제는 드론으로 농약을 뿌리거나 감염목을 베낸 뒤 소독해 묻는 훈증과 파쇄, 나무에 주사를 놓는 방식 등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나무 주사는 2년 약효의 농약이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후 산림청은 6년 동안 방제 효과가 지속된다는 농약을 일본에서 수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제주에서 제선충이 급속히 번지던 2015년 전후입니다. 단기 약효 방제 농약은 종류에 따라 1리터 가격이 10,000원에서 10만 원 선입니다. 6년 약효 농약은 1리터로 환산하면 45만 원 안팎입니다. 종류에 따라 4배에서 많게는 40배까지 가격 차이가 납니다. 비싼 대신 6년 동안 효과가 지속된다는 이 농약. 전국의 일선 지자체가 수입량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농약을 수입하는 나라도 우리나라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6년) 약효 농약의 방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소나무에 농약 성분은 남아 있는지 방제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나무 주사가 표시되어 있는 소나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농약이 나올 만한 솔잎과 가지 하단부 여러 곳을 채취해 성분이 남아있는지 공인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10개) 샘플 가운데 농약 성분이 검출된 지역, 2022년에 방제한 충남 태안 한 곳과 지난해 말 주사한 경남 밀양 한 곳이 전부였습니다. 8개 지역에서 수거한 소나무 샘플에서는 6년 약효의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든 약이 가지고 있는 성분으로서 낼 수 있는 효능을 정확하게 낼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 생물학적 제재의 가장 큰 단점이 기후, 날씨, 조건에 따라서 그 약효가 들쑥날쑥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것이 약재가 가진 성분과 그다음에 약재 안에 있는 수분 성분의 역할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대부분 4도 이하에서 나무 주사를 하면은 거의 약효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이 농약을 시험한 산림 전문가를 직접 만났습니다. 3가지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夏が暑くてすごく雨が少ないと枯れやすくなる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のでね、やっぱりその時間注入の効果が下がるんじゃないかと。用法用量を韓国ではちょっと守ってないんではないかという情報が昔あったので、ベテランじゃない人が時間注入をしている可能性もあると。つまり用法用量を守ってるんかどうかということが韓国では調べてほしいなと私は思います。 사실 이 농약은 도입 단계부터 약효 검증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약효 검증이 이루어진 곳은 제주에 있는 산림과학원 시험님입니다. 국감에서 서삼석 의원실에서 예, 맞아요. 예, 저도 그거 했었고요. 예. 지적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연구 과제가 아니라. 그동안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약이 꾸준히 사용됐는데 약효 검증은 도입한 지 8년여가 지나서야 모두 끝난 겁니다. 충청남도는 안면송과 가치 있는 소나무가 많아 장기 농약 사용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집중 방제가 이루어진 충남 태안군의 제선충 재발생률은 600%가 넘습니다. 충청남도의 제선충 감염목은 2020년 300여 그루에서 지난해 2,700여 그루로 3년 사이에 9배나 증가했습니다. 취재진은 산림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나라장터 공시자료를 교차 검증한 뒤 이를 근거로 사용처를 분석했습니다. (6년) 장기 농약은 모두 70여 곳에 사용됐습니다. 충청남도가 100억 원이 넘고 경상북도 20억, 경상남도가 8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사용된 6년 약효 농약. 서류상으로는 17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국유림관리소는 이 장기 농약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울진에서는 이거를 쓴 사례가 없는 게 맞는지 한번 좀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좀 잘하셨습니다. 울진 국유림 사무소와 함께 산림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확인해 보니 6년 장기 농약 사용액은 1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림청 자료에는 장기 농약 사용액이 4억 4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부산 지역의 제선충 장기약재 방제 사업을 발주하신 적이 있나요? 이제 나무 주사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 관리소에서 발주해가지고 사업한 이력은 없고요. 국유림 쪽에서는 이제 나무 주사 쪽으로는 최근 5년간 거의 안 했더라고요. 특히 부산 지역은 네네. 강서구는 대저 이동에 거기 보호수 큰 거 하나 이제 여기에만 사용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예, 한주 그쪽에. 부산 강서구는 보호수 가운데 소나무는 160년 된 이 나무가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서구가 밝힌 소나무 방제 비용은 40만 원 안팎입니다. 관할 지자체인 강서구청과 부산시청의 정보 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도 40만 원으로 동일했습니다. 지자체가 기록한 40만 원과
산림청이 기록한 4억 원, 비용 차이가 1000배에 달합니다. 산림청의 서류상으로는 장기농약 구입에 21억 원이 넘는 돈을 썼는데 취재진이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한 사용액은 1억 300여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산림청은 각 지자체에 제선충병 방제 예산을 교부하며 현장을 고려해 농약을 선정하고 장기 농약 구입 정보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방송 직전까지 추가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취재진은 범위를 넓혀 산림청과 지자체가 소나무 재선층 방제를 위해 최근 8년 동안 사들인 농약 2천여 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약 1,000억 원. 6년 효과가 있다는 장기 농약에 쓴 돈 153억 원은 전국의 지자체 등이 구입한 재선충 방제 농약 가운데 세 번째 많은 액수로 집계됐습니다. 특이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1,000억 원에 달하는 구입 내역 가운데 가장 눈에 띄었던 특징은 전체 구매액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8억 원어치를 수의계약으로 구입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농약 수입 제조업체는 200곳이 넘지만 산림청의 수의계약을 통해 다량으로 납품한 업체는 6곳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에는 장기농약 수입 판매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에선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다른 약품을 권하기도 합니다. 다른 거 있는데 딴 재선충약으로 권해드려도 괜찮을까요? 특정 제품에 한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화학 방제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더욱이 일본이나 선진국에서 뭐 실패해서 왜 친환경 방제를 안 하려고 하는지, 저 화학적 방제만 하려고 하는지. 외부에서 수의 계약을 두고 이른바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공개 입찰을 확대하고 업체 간 가격 경쟁도 더 할 수 있다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 2015년까지 예를 들면 수의 계약을 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출했는지, 자, 공개 입찰을 했을 때 7만 원, 수의 계약 했을 때 평균 17만 원, 10만 원 이상을 지출해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죠. 근데 제가 이해를 안 되는 게 이라는 이 약재를 계속해서 쓰는데 한 업체하고만 계속 씁니다. 주식회사 산림청장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취재진은 재선충과 장기농약 문제에 대해 산림청장의 대면 인터뷰를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은 서류로 취재에 응했습니다. 산림청은 지자체가 약재를 선정하며 6년 효과 농약은 조달 계약된 단가의 평균 추정가를 산출해 조달청과 납품업체가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농약을 사용한 재선충 방제는 산림조합의 주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최근 5년여 동안 전국의 산림조합이 수행한 재선충 방제 사업 규모는 400억 원에 가깝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그들만의 셈법이 숨어 있습니다.
자기가 잘 해가지고 자기 지역에 소나무 재선충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부터 당장 자기는 일거리가 없어요. 돈을 못 번다는 거죠.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잘못해가지고 재선충이 막 번지는 지역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소나무 재선충을 잘 막아낸 지역은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에 이 제도적 문제, 예산 집행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잘 하고 싶겠어요. 산림청도 거기에는 답하기가 힘들어요. 야, 잘하는 지역은 예산이 줄어서 일거리가 없고 못하는 지역은 예산이 자꾸 늘어서 일거리가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재선충을 포함해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는 피해 면적이 커질수록 산림조합 등 산림사업자의 이윤도 비례해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동안 산림사업을 둘러싼 각종 사건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횡령 혐의를 받는 천안시 산림조합 간부 A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A씨는 2019년 천안 지역에 수해가 발생하자 사용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김천경찰서는 조합장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천시 산림조합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천시 산림조합장 A씨 등은 울진 산림복구공사와 관련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장비 비용과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각종 문제의 기저에는 산림사업의 수의계약 관행도 한몫합니다. 산림관리법 23조 1항 1호, 산림병해충, 산사태, 산불 등 각종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대행, 위탁할 수 있도록 길을 튼 규정. 산림조합은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입니다. 1960년대 산림 녹화 시절부터 제정된 각종 특별법을 토대로 산림조합은 많은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사업이고 산림조합의 공사 경험과 기술력이 풍부한 만큼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산림청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산림조합에서만 했던 그런 실적을 그 당서에 다뤄놓고 그 일반 법인들은 이제 입찰을 참여도 못하게 해놓는 경우가 대부분 있는 거죠. 지금 공정하게 지금 서로 경쟁을 하는 이 사회에 결국에는 조합만 일을 주겠다는 얘기이지 않냐. 이런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의계약을 둘러싼 비위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도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산림청도 스스로 규제를 정비해 산림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취재진은 산림사업 수의계약과 산림조합의 수주사업 6만 4천여 건도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자료 분류와 분석에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재선충과 산불, 산사태, 3대 산림 재난을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전국 산림조합 140여 곳이 재선충 방제와 임도, 사방공사로 수주한 금액은 1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역 산림조합 전체 수주액은 3조 1천억 원이 넘습니다. 가장 눈에 띈 대목은 1억 원 이상 임도공사의 99%를 지역 산림조합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1억 원) 이상 사방사업은 98%,
1억 원 이상 재해 관련 산림 사업은 100% 전부 산림조합이 수주했습니다. 재선충 방제도 1억 원 이상 사업의 절반 이상을 산림조합이 수행했습니다. 반면 숲 가꾸기와 조림, 나무 심기, 풀베기 등 인건비가 대부분인 사업은 금액과 무관하게 95% 이상 민간 산림법인이 맡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사업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공개 경쟁 입찰을 확대하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지난해부터 감염목 벌채가 집중된 곳입니다. 큰 구멍이 뚫린 잔가지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감염목을 농약 처리한 방제포는 재선충이 번지지 않으려면 외부와 철저히 차단돼 있어야 합니다. 잔가지 정리를 안 되고 지금 수집해가 끄집어낸 나무 옆에 다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 이게 방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100% 200% 더 번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매개충을 모았다가 산란하게 해서 그 애들이 우아하면 쫙 번지는 거죠. 재선충은 계속 전파되는 거죠. 여기서 또 나오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리적인 방제의 한계점이거든요. 재선충 방제 지침에는 성인 손가락 굵기 이상인 잔가지도 모두 없애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방제 지역. 1억 6천만 원을 들여 재선충 감염목을 처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부실한 작업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포크레인이나 이런 기계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껍질을 벗겨가지고 지금 송진이 나왔거든요. 이 송진 냄새가 풍기면 매개충들이 모여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제를 하고 나서 이렇게 모여들면 그 구역이 또 내나 그 간염이 계속되는 퍼져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죠. 작업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다 모여들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하거든요. 옆에 나무 생나무들을 다시 다 죽여요. 타 지역에 있는 매개충까지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죠 지금. 최근까지 꾸준히 재선충 예방 주사를 놓은 소나무 상당수가 죽은 곳도 있습니다. 방제목 처리 이력을 알 수 있는 QR코드는 오류가 계속되고 나무를 벌목한 자리에 새로 심은 나무는 대부분 말라 죽거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재선충 예방 주사를 놓은 뒤 복원한 산림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병이 어떤 나무, 어떤 지역에 새롭게 걸렸다고 하면 이게 왜 걸렸는지에 대한 전염원의 파악은 하지 않고 단지 걸린 그 나무만 제거하고 재선충병을 방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그 나무만 제거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발생해도 이 방제가 안 되고 그 전염의 확산을 늦출 수가 없는 거죠. 왜 걸렸는지는 아무도 지금 말을 하지 않고 있죠. 어디서 이 병이 왔는지 조사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거죠. 6년 장기 농약이 가장 많이 쓰인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 도로와 인접한 야산에는 농약병 100여 개가 그대로 버려진 곳도 있습니다.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철저히 수거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강원도부터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재선충 방제 지역 20여 곳을 일일이 점검해봤습니다. 하지만 방제 지침이 제대로 적용된 현장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작업이 겨울에 해도 껍질이 벗겨져 있으면 부실한 작업 흔적은 점검했던 모든 지역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방법 가지고는 계속 번져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멈출 수 있는 방법의 일환이고요. 그랬을 경우 지금은 갱신인데 모든 숲을 갖다 나무를 다 베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재선충에. 감당이 안 서는 거죠. 안 서고 지금의 재선충 방법이 나중에 가서는 소나무를 전멸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이 한 나무에 구멍이 지금 60개가 넘는다, 60개가 넘는 구멍을 뚫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수년 동안 반복해 왔다라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많은 의미가 있죠. 재선충을 막겠다고 놓는 주사가 결국 재선충도 제대로 예방하지 못하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나무의 물광과 영양을 문을 막아서 나무의 고사를 가져오는 재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산불에 타 죽고 재선충에 말라 죽고 겨우겨우 생명을 이어가도 방제 주사에 또다시 순환을 겪습니다. 이게 계속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계속 2년 간격 또는 5년 간격 나무 구멍을 뚫는다고 하면 그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느 때까지는 가능하겠죠, 그게. 그래서 화학적 방제를 우리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방법이 보완돼야 화학적 방제가 최소화시켜 갈 수 있다. 최고의 수단이잖아요. 사람도 병원 가다 보면 웬만해서는 주사 처방을 안 하거든요. 정말 필요할 때 주사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 체계에서 보면 나무 주사가 최우선 전략은 아니죠. 소나무 재선충 방제 30여 년, 1조 6천억 원 이상을 썼습니다. 하지만 소나무는 고유의 색을 잃고 갈수록 붉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어 가장 친숙한 나무. 하지만 방제 실패와 기후변화 등으로 소나무의 생존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벌초된 소나무는 1,500만 그루 이상. 얼마나 더 많은 소나무가 우리 곁에서 사라질지 지금으로선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